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한 주제는 서비컬 마일로패시고요. 서비컬 마일로패시 원인을 유발시키는 그 질환들이 몇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디스크가 있겠고 OPLA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도 이렇게 소프트 디스크랑 하드 디스크가 있는데요. 소프트 디스크도 양이 많거나 했을 때 코드 컴프레션을 일으키면서 마일로패시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하드 디스크는 오스테오파이트나 운코 버테브럴 조인트가 나오면서 딱딱하게 코드를 누른 상태에서 트라우마를 입든지 했을 때 마일로패시 코드 컴프레션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OPLA 후정인대 골화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를 컴프로마이즈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외상을 입거나 아니면 OPLA이 계속 진행되다가 코드를 점점 압박하게 되면은 마일로패시 증상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디스크는 저희들이 더마톰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마톰 따라서 이렇게 라디에이팅 페인을 유발하겠는데요. 마일로패시는 거기에 더해서 코드 심텀, 보행 장애, 아니면 브레드 바울 심텀, 모터나 센서리가 약해지고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조금 더 중한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MRI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코드 컴프레션이 되면서 시그널 체인지까지 함께 보여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재활치료 및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나올 경우에는 흔히 하는 ACDF 수술로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케이지 삽입하고 플레이트를 대는데요. 롱레벨일 경우에는 ACDF의 단점이 3마디 이상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노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더 심할 경우에는 라미넥토미랑 라테랄 메스 스크루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OPLA 같은 경우 롱레벨일 때는 ACDF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를 다 속된 말로 따줘서 디컴프레션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일로패시를 주제 선정한 이유도 라미노플라스티나 라테랄 메스 스크루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라미노플라스티 할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레벨을 4개 내지 5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레벨 다 해야 되냐 라고 문의를 주셨던 분이 계셔서요. 보통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ACDF나 디섹토미 아니면은 퓨전할 때 한 레벨당 걸리는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 착각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레벨 만드는데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레벨 내지 5레벨 라미노플라스티 할 때 걸리는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라미나가 있는데요. 한쪽은 이렇게 드릴로 다 갈고 한쪽은 반만 갈아서 이 힌지 부분을 조금 플렉시블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젖힌 다음에 플레이트 박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대학에서는 많이 해서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라미넥토미 라테랄 메스 스크루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크루는 시향 없이도 그냥 다 박을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이거 따는 것도 그냥 드릴로 쑥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밀면은 그냥 한 번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라미넥터미 하는데 그냥 통으로 이걸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몇 개나 됐든 뭐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환자한테도 겁을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최근에 조금 와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73세 남자 환자시고요. 사다리에서 2번 떨어진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양손가락 끝이 저리다고 해서 오셨는데요. MR 찍어보니까 역시나 마일로패시가 관찰이 돼서 자꾸 농사일 하면서 자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다리 힘이 좀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코드 컴프레션 되는 부분이 여러 마디여서 이럴 경우에는 뒤를 이렇게 열어주는 방식을 하면은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수술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이 뒤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 머슬들을 다 박리를 시켜야 됩니다. 박리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머슬 매스가 크기 때문에 박리하고 다시 꼬매주는 데만 해도 환자 포스테리어 넥페인이 좀 심하셔서 5일 정도는 정말 끙끙 앓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뒷목이 좀 아프다는 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호전이 돼서 정말 좋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투전 있을 때는 저는 바로 즉각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시그널이 저희가 스네이크 아이 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볼 경우에는 수술했을 때 사실은 큰 호전감보다는 악화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수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또 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김준 원장님이랑 좀 많이 신경 썼던 환자분인데, 이분이 마트에서 넘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하지 쪽으로 감각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엉덩방을 찍고서, 그래서 럼바 심턴인가 해서 L스파인 MR을 찍었고 꽉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거니 했는데 김동 원장님께서 그래도 T스파인도 한번, 점점 심턴이 올라와서 T스파인도 한번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찍어봤는데 역시나 꽉 나왔고요. 근데 점점점 심턴이 올라와서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리다고 해서 MR을 찍었더니 마일로패시가 또 코드 컨투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정말 면밀하게 이잡듯이 잡는 심정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겠다,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찍는 순간 이거 너무 심해서 수술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방법도 사실은 이 3마디를 다 수술하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모션이 많이 떨어져서 가장 심한 2마디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은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안 좋아지면은 뒤쪽으로 열어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라미노플라스티의 장점은 조인트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션 프레저베이션이 돼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LCDF 할 건지 라테랄 스크루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라미노플라스티를 더 1번으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급하게 그저께 수술하고선 디컴프레션을 다 해줘서 지금은 열심히 스테로이드 쓰고 물리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CT를 나중에 찍어서 갖고 왔는데 꼭 OPL1처럼 생겨서 저도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OPLA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약간 생기고 조금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콜펙토미를 쳐야 돼서 이거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라미노플라스티로 뒤를 좀 열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꽤 오랜만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기 굉장히 증상이 다리 쪽으로 처음에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팔이랑 다리가 동시에 아프셨는데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고관절도 아프고 쭉 다 아프셔서 처음부터 서비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네네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심텀부터 찾았던 게 박 권사님이랑 상의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네네. L스파인을 먼저 찍어서 확인해 주셨고 저는 이제 다리 쪽 이밸리에이션을 무릎 쪽이나 이쪽에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그리고 어깨 쪽 체크하고 팔꿈치 뭐 체크하고 했는데 영 증상은 맞아 떨어지질 않는데 네네.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이게 가짜냐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느냐 우리가 네네. 못 찾고 있는 아니면 네. 정말 우리가 못 찾고 있느냐 하나는 환자가 다른 걸 호소하고 있느냐 혹은 다른 머슬 쪽 질환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T스파인을 박권 선생님께서 문의 드렸더니 오케이 찍어주셔서 찍었고 근데도 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라포는 좋았는데 네네. 그래도 혹시 다른 데를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다행히도 이 환자는 저희 저 치료를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하는 사항을 굉장히 잘 따라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C스파인을 박권 선생님이 권유를 하셨을 때도 환자가 저한테 와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말을 들을 걸. 처음부터 저희 C스파인 찍자고 했을 때 찍을 걸. 내가 그거를 안 찍어서 오래 고생하는 거 갖고 완전히 괴롭혀서 죄송해요라고 할 정도의 환자였거든요. 이런 환자는 이제 말링거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스파인을 찍기 전에 멈췄으면 검사만 드립다고 아무것도 못 찾는 사람이 되는 거고 좀 과하다 싶었을 수도 있고 혹은 검사가 저희 맞지가 정확한 증상이랑 맞지 않아서 검사를 저기 했을 경우에는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는데 C스파인을 찍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끝까지 찾은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박권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되게 인상 깊은 환자인데 마지막까지 찾으려는 노력을 L스파인을 찍고 멈추지 나서 말아야겠다. 찍으려면은 네. 이제는 그냥 T스파인 말고 CT 스파인으로 해서 네. 한 번에 C하고 T를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좋은데 이 환자는 또 리프렉처 소견 의심 소견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되게 복잡했어요. 네. 다쳐서 그런 건가요? 다쳐서 그런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다리 쪽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서브코스탈 쪽으로 아프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목도 아프고 손가락 조금 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트라우마 때문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드롬이 안테리어 코드 신드롬인데 그러면은 대부분은 한 70, 80%는 상지의 증상이 먼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 특이하게 하지를 더 메인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비컬에 뭔가 있으려나? 그리고 엉덩방아를 떴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서비컬에 있으려나? 이런 의심부터 들고 또 40대 여자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엑시얼 한번 봐볼까요? 포스트 뒤에 PLL 있는 거는 나중에는 딜센톰이 많은데 한 겁니까 이거는? 네네네 딜섹토미하고 어차피 두 레벨 저렇게
나중에 본 퓨전이 되면은 모션이 없어져서 OPLL이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는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OPLL이 정말 맞다고 하면은 프로게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문제 생길 경우에는 뒤쪽으로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뭐 펌티세토미만 한 상태고 네네네. 이런 분들은 뭐 퓨전 연액을 안 해도 지금 이제 되는 상태 정도가 보니까 케이지 넣으면 본 퓨전은 됩니다. 지금 케이지 넣은 겁니까? 네네네. 아, 두 개, 넣은 네, 두 개 넣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뒤에는 열어서 저 뒤에는 공간을 확보를 해도 나가는 쪽 루트 나가는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증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게 다시 같이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말씀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포라미노토미 포라미노토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증상이 포라미노스테노시스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포라미노스테노시스인데 OPLL이 같이 있다고 둡시다. 네네네. 증상은 비슷해. 네네. 그래서 뒤에를 라미노플라스티를 해놨는데 네. 포라미노토미를 안 쳤으니까는 증상이 확실히 안 좋아질 수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감별을 해서 같이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네네. 같이 안 해줘도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아까 C580이 있었던 그분도 사실은 OPLL 코드 컨투전이 있었던 분인데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한데 그분도 포라미노스테노시스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제 기억으로 너무 그분은 라미넥토미랑 라테랄 메스 스크루를 해서 모션을 좀 억제를 시켰는데 아마도 포라미노스테노시스 있고 루트가 껴가지고 C5가 좀 손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다 같이 그리고 그 뒤쪽으로 다 안 되면은 앞으로라도 해서 포라미널 쪽을 다 뚫어주는 게 왜냐면 수술을 해놓고 예를 들어 5번, 6번을 해놨는데 증상이 혼자 별로 안 좋아졌어라고 하면 내가 혹시 4번, 8번 뭐 위아래를 더 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조금 의심되면 같이 해주는 게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서. 네네. 그리고 또 그게 또 한계점이 뭐냐면은 라미넥토미 하고 포라미노토미를 같이 하려고 해도 일반 그냥 포라미노토미만 하는 사람보다는 좀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라테랄 메스 스크루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뼈가 부족해서 범위를 다 커버를 못해서 남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해서 그 앞쪽 울시네이트 좀 갈아서 루트를 좀 디컴프레션 해야 돼서 앞뒤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